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1명 발생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500명대로 다시 줄어든 거죠. 그런데 대형 병원 또 공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되는 65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오늘 접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600명대가 이틀 연속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또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다시 500명대로 내려왔는데 이 500명대, 600명대라는 게 지역에서 확진자가 5, 60명 이렇게 막 생기면 갑자기 훅 늘고 훅 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번 주는 사실은 설 연휴 영향은 크게 없고 네. 3차 대유행이 정체기에 있다가 설 연휴 기간 동안 검사를 좀 안 하게 되잖아요. 예. 그 영향이 이제 이번 월화수에 나타났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부터는 아마 설 연휴 이동량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거리두기 완화의 효과는 다음 주부터 3월 초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도 확산세가 저는 증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 방역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최근에 보면 이 단계 완화가 되면서 식당이라든지 저녁에 회식 모임이 상당히 있다는 걸 제가 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고요. 네. 예. 그 영향이 나타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녁을 드시러 가시더라도 9시까지였으면 8시 반이면 나가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10시까지면 확 그 체감이 좀 달라지나 봐요. 체감이 달라지면서 예. 아마 회식하는 남자분들 직장 동료는 이렇게 술을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대화를 많이 하고 감염자가 있으면 또 단체로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요새 또 보니까 걱정스러운 게 4차 유행이 이제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유행이 만약에 시작되면 3차 유행보다도 확진자는 늘어날 것이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1차, 2차 유행을 보시면 이제 완화가 될 때 뭐 30명 정도였고 2차도 100명 이하였다가 네. 3차가 되면서 지금 3, 400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4차 유행이 같이 겹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시작점이 훨씬 높은 거죠. 2차 유행 때는 100명 미만이었는데 지금 1000명까지 올라갔다면 예. 우리 3차 유행이 3, 400에서 기반이 시작한다면 뭐 2000도 이상 올 수도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휴직이라고 하는 중간에 잠깐 쉬는 그 기간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보니까 확실하게. 예. 그러면 빠르면 3월 초 중순부터 시작하고 4월 말에는 이 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4월 부터는 백신을 좀 접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한 2달 정도를 우리가 잘 이 고비를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2달 잘 참고 백신이 잘 막아주고 4차 유행이라는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치를 비롯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지표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좀 가장 우려되는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건 확진자 수죠. 매일매일 확진자 수인데 확진자 수를 발표를 하실 때 검사 건수가 얼마에 몇 명이 확진이 돼서 양성률이 얼마다. 그거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시검사소에서 얼마나 감염자가 나왔는지 그것은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거든요. 예. 그리고 재감염 생산지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 앞에 말한 두 가지가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기는 했는데 뭐 앞으로 이제 잠복기까지 고려하면 더 나올 거라는 전망도 많고요. 확진자 추이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번 주말 오늘부터 뭐 내일 이렇게 주말 동안에 설 연휴 동안 이제 지방에 부모님 보러 가신 분도 있지만 사실은 여행지에 젊은 분들이 친구나 친지 모임으로 많이 가셨잖아요. 예. 그분들의 영향이 아마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젊은 분들은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예. 본인들이 검사를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타인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행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한번 검사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는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제 아까 말한 단계 완화에 의해서 이런 다중 이용 시설, 특히 식당이나 이런 주점을 이용하신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한 번씩 검사를 한 일주일 이내에 받아보는 거 그래야지만 초기에 우리가 확진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저는 3월 초에는 나타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설 연휴까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직계 가족도 해당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풀렸잖아요. 직계 가족은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보니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에 고향 못 갔던 그 부모님 못 뵌 친구들은
이번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주의를 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족 부모님을 뵈러 가지만 예. 우리는 수도권에 있던 분이 지방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검사해라. 검사를 예. 한번 하고 가시면 훨씬 마음이 안정이 될 수 있고 물론 가서도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과 대화할 때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저는 2명 이상 있으면 항상 마스크를 써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동료라 얘기할 때 식사할 때는 식사만 하고 얘기 시작한 마스크를 꼭 써요. 왜냐하면 예. 내가 감염자일 수도 있고 사람을 예.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면은 감염이 되더라도 최소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1대1 있을 때 예전에는 1대1로 얘기할 때 마스크 쓰면 좀 이렇게 그래, 되는데 예, 지금은 뭐 그런 거 많이 없어지고 네, 그죠? 도리어 더 안전하죠. 예. 얘기하시는데 마스크를 안 쓰면 마음속으로 좀 그쵸.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예. 택시를 타면 가끔 기사분들이 코에 마스크를 걸고 계세요. 그러면 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마스크 써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와요. 순천향대 병원, 한양대 병원에서는 100명이 넘게 나왔잖아요. 확진자가. 보통 생각해 보면 병원처럼 철저한 방역이 있는 곳에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될까? 왜 그런 걸까요? 우선은 3차 대유행 시기에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퍼져 있었던 거고 그런 지역사회 감염을 모르고 우리가 이제 간병인들의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생활하다 또 병원에 간병을 하러 들어가죠. 네. 그 과정에서 감염이 돼서 환자한테 이제 확산을 하는 거고 환자나 간병인을 통한 확산이 대형 병원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인실에 한 보통 4명 이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냉장고라든지 탕비실 그런 걸 다 같이 쓰게 되고 조금 더 병원이 오래되신 경우 같은 경우나 이렇게 계속 청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온풍기나 에어컨을 통해서 거기에 바이러스가 많이 묻어있는 사례가 있었죠. 그런 것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항상 간병인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간병인들은 이제 좀 불편하시니까 장갑을 잘 안 끼세요. 그리고 환자분을 만지고 또 다른 물건을 만지게 되면서 감염이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료진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환자를 만지면 저희가 소독을 대부분 합니다. 예. 그래서 의료진은 감염이 되더라도 확산이 많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은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통해 되고 또 보호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올 땐 검사를 하고 보호자 표를 받는데 그 보호자의 그 표식을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동생한테도 주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병원에서 확인을 꼭 하셔서 보호자가 바뀔 때는 반드시 그분도 검사를 해야 되고 예. 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잠복기가 있고 야외에서 또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2주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행정명령도 내렸다고 하던데 그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간병인, 보호자 등등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실효성은 많이 없는 겁니까? 우선 그러니까 1,000병상, 2,000병상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그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1,000명에 얼마만큼이요? 간병인이 보호자면 수천 명에 의료진까지 하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거를 2주마다 검사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주의를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간병인들하고 보호자를 조금 더 검사를 할 수 있게 병원에서 여력이 된다면 검사를 하고 안 되면 병동마다 조금 고위험 그 병동이 있어요. 그 예. 중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신속항원 검사를 좀 정기적으로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올 만한 그 내용이 개인별로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가 보호자라면 검사를 할 거고 간병인도 저희가 나눠줘서 본인이 혼자 하시면 사실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런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지금 병원뿐만 아니라 공장 그리고 뭐 이런 공장발 집단 감염 사례도 저희가 속속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감염이 되고 또 거기서 N차 감염이 되면서 더욱더 우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N차 감염의 고리는 좀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공장이나 이런 병원 사례를 보시면 본인들이 감염된 줄 모르고 있다가 이게 한 1, 2주 이상이 지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100명 이상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모르고 감염이 되니까 N차 감염이 되죠. 우리가 내가 감염된 걸 알았다면 N차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최선의 예방은 검사다. 검사를 빨리 하시는 거고 만일에 그분과 접촉을 했다면 무조건 검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다중이용시설,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남양주 플라스틱 제조 공장의 경우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었는데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같은 기숙사 그리고 공용 화장실, 네. 화장실을 좀 같이 썼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자가격리 중에는 1인 1실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부구치소 사례를 보시면 계속 N차 감염이 나왔고 지금 이 네. 사례가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 저는 연수원이라든지 안 되면 뭐 학교 기숙사라도 분명히 1인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곳에 1인실로 격리를 해주셔야 N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잠복기를 지나면서 분명히 확진자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감염되지 않은 분이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또 이것이 지금 코호트 격리가 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중간중간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 같은 집단 감염 사례가 지금 50건이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도 어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지 이쯤에서 한 번 더 좀 짚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료들은 같이 생활하다 보지만 그분들 다 밖에서 또 따로 생활하던 분이기 네. 때문에 누군가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할 때 저는 2명 이상은 무조건 마스크 쓰고 대화해야 되고, 식사는 가능하면 구내 식당이 있다면 칸막이가 있는 구내 식당에서 식사만 하시게 되면 대부분 괜찮은데, 식사할 땐 대화하지 말고 끝나고 대화하기. 그리고 구내 식당이 없다면은 가능하면 뭐 포장으로 좀 가져온다든지 식사 시간도 조금 다르게 해서 사람이 좀 없을 때 가서 식사를 하는, 그러니까 최선의 어떤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항상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가 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될 때부터 마스크 잘 착용을 했는데 그게 정말 제1번의 백신인가 봐요. 아직까지도요. 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번에 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네.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아, 그게 계기가 그거군요. 그렇죠. 백신 접종은 일부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예. 6분의 1로 준 거는 저는 마스크 착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백신 접종이 내일 26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제 다음 달에는 벌써 3월이 시작되면서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합니다. 개학은 일정이 변경이 없다고 이렇게 네. 교육부에서 말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그동안 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집단 감염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학교가 이제 많이 등교를 못했었죠. 네. 등교 인원도 조정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방역 수칙을 지키기 때문에 해외나 국내에서 생각보다는 감염자가 적었던 걸로 되어 있어서 네. 등교를 격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3차 대유행이 끝나지 않아서 가정 모임이나 이런 사회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잘 감염이 안 되거나 돼도 굉장히 약하게 되면서 네. 타인을 감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고요. 또 교사분들 자체가 감염이 돼서 아이들을 감염시키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백신 접종이 좀 원활히 빨리 된다면 네.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조금 땡겨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예. 우리 학생들한테도 항상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그리고 학교 끝나고 이런 다중이용시설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거,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학교 쪽에서는 웬만하면 다 잘 지킬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동안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가 3월부터는 개편이 될 거다. 방식이 좀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시기는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개편은 어느 식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도 아마 그 단계를 조금 단순화하자. 너무 5단계, 1.5, 2.5 국민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네. 있고, 저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몇 명 모이지 말아라. 몇 단계 때 몇 명만 모인다. 어떤 시설에 몇 시까지만 운영이 된다. 그 정도밖에는 기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단순화를 해줘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또 실천이 가능한 쪽으로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는 강제하는 것보다 자율에 맡기겠다. 네. 그러나 자율이 지켜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뭐 행정력은 제약했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러면 강제와 자율 어떤 게 비중이 이제 중요할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했을 때 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이제 구상권까지 청구를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럼 제가 뭐 어디 뭐 마트를 갔고 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뭐 시식을 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책임을 지라는 거고, 예. 그 대신에 다중 이용 시설은 최대한 집합 금지를 적게 하겠다. 하지만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 또 사적인 모임을 할 때는 인원수는 더 철저하게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번에는 3단계가 5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3인으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예. 3인 모임이면 모이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요. 2명만 만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모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사적 모임은 최대한 제지를 시키고, 하지만 집합 금지를 완화를 해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을 하되
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은 절대 어기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에서는 2주 후면 신규 확진자가 무려 80%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한 네. 상황인데, 향후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조치를 해야 할까요? 네, 미국만 해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 거의 1,300건 이상이 발견이 됐고, 미국 내에서도 자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변이와 변이가 만나서 네. 새로운 변이가 만들어지는 그런 양상이다 보니까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를 하고 있고, 국내도 벌써 100건이 넘었거든요. 우리가 발견한 게 그 정도면 예. 숨어 있는 건 훨씬 많아.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예. 공장이나 병원에서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예. 아무리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속도를 보면 그쪽에도 저는 변이 바이러스를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검사하는 곳을 2곳에서 8건을 늘리고 예.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전체 유전자 전체를 검사를 했거든요. 네. 이제는 변이된 부위만 검사를 하게 되면 한 5일에서 3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 건수를 더 많이 늘려서 얼마나 더 많이 변이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검역에서 이제 3회 정도 PCR 검사를 한다고 하고 내외국인 관계없이 하고, 또 격리 1인실도 최대한 잘 좀 지켜서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는 우리가 마스크 착용에서 감염이 안 돼야 됩니다. 누가 변이를 갖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맞아요. 없고, 또 이 변이는 특징이 젊은 층을 많이 감염을 시키면서 젊은 층의 중증 환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에 대응한 백신 이야기는 좀 그동안 많이 나눴었는데,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한 치료제 개발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각 백신을 개발한 회사에서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파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조만간 그걸 다시 개발을 하겠다고 했고, 예. 그리고 뭐 아스트라도 9월에는 지금 개발을 하겠다. 우리나라 셀트리온에서도 이제 그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 개발을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지만 앞으로 2, 3개월에 아까 말한 변이와 변이가 만나 새로운 변이가 만나면 그러니까요. 예. 또 생기거든요.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개발하겠다는 건 지금 나온 변이에 대한 걸 가을쯤에 개발이 되겠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개발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백신을 빨리 맞아서 이 감염자가 없게 되면 변이가 퍼질 시간이 없거든요. 예.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이럴 때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이 변이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래 이거는 잡을 수 있겠다 했는데 또 변이와 네. 변이가 만나서 또 이러면 굉장히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백신 자체를 추가 접종을 하는 게 저는 아마 방법일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RNA 백신 같은 경우는 6주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기술을 개발시켜서 우리가 거기 따라가면서 추가로 이제 접종을 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화이자 백신에 대한 그 이송 그런 거 연습을 했잖아요. 네. 그때는 화이자가 이동할 때는 뭐 마이너스 70도에서 80도다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도 관건이었는데 네. 오늘 정부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면서 계속 그 모의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독감 백신처럼 상온에 보관이 가능한 백신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냉동고에 뭐 따라가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까다롭진 같지만, 않군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작년에 우리 그 독감 백신 때도 봤지만 온도 유지가 굉장히 아, 중요하고 네. 또 이제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는 백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마다 이 냉장 온도나 이런 게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냉장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고 준비라든지 이런 거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운송 도중에 뭐 온도가 변해서 지난번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 이건 처음 맞는 백신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들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추후 관찰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의료진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백신과 관련해서 오늘 좀 새롭게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것이 그동안 임신부와 어린이들은 현재 나와 있는 백신 접종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화이자가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한다고요? 네, 그 화이자 백신의 임상 연구 중에 일부 적지만 임산부가 있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임신 24주부터 34주 사이에 있는 임산부 4천 명을 대상으로 미국, 유럽, 남미에 전부 포함해서 접종을 시작을 할 거고요. 아마도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두 군을 나눠서 위약군과 백신군을 나누는데 그 임산부들은 알지를 못하죠. 그리고 위약군으로 분류가 돼서 백신을 맞지 않은 군은 아이를 출산한 후에 백신 접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예. 만일에 이 백신 접종 연구가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난다면 가을에 다시 재유행시기 전에 아마 세계 대부분 임산부들은 이 독감 백신을 독감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유, 네. 독감이 말씀하신 코로나가 말씀하신 독감 백신처럼 그렇게 잘 듣고 네.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